그 재고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그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특히 이제 하이닉스처럼 이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한테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이제 하이닉스를 볼 때마다 언제가 바닥일까? 또 좋은 면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재용 회계사님은 네. 회계사로서 삼성전자 나쁜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양발로 걷다가 요즘에 이게 한 발로 걷는 느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차 한잔 합시다 시간입니다. 예전에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시간에 제가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는 것보다는 차 한잔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훨씬 좋다는 그런 피드백이 많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굉장히 핫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파인드어스의 이재용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이름 때문에 계속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어요. 예, 좀 비싼 이름 쓴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이재용 하니까 바로 첫 줄에 네. 이재용 회계사 정말요? 네, 먼저 뜨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분을 제가 네, 이게 영광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제가 방송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검색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재용 쓰는데 바로 뒤에 네. 회계사 그리고 파인더스 네. 이재용 회계사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되게 핫하시긴 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파인더스도 회계법인입니까? 회계법인은 아니고요. 약간 회계사랑 재무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스타트업의 어떤 재무적인 어려움을 도와주자라는 차원에서 모인 작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재무적인 부분을 컨설팅해주는 네. 그런 회사군요. 네. 네, 왜 하필 스타트업인가요? 스타트업이 이제 워낙에 요즘에 좀 빨리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 막 벤처기업 열풍 불었다가 이제 한번 확 꺼졌잖아요. 네. 그 이후에 한 2015년 이후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회계 감사나 컨설팅이나 하다 보니까 이 영역이 자꾸 이제 커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사업의 기회들은 있는데 다만 재무 전문가가 이 영역이 없다. 이 씬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빈 곳을 채워줘야겠다. 네. 라는 차원에서 이제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수요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뭐 엔젤 단계에서도 투자를 개인적으로 저는 하는데 네. 하다 보면 재무 전문가가 없는 게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쵸.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그 회계 상태가 재무적 상태가 지금 어떻는지 네. 제대로 이걸 갖다가 하고 있는 건지. 근데 회계사님을 회사에 CFO로 앉히기에는 스타트업들이 너무 비싸죠. 헤비하죠.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없을까라고 해서 뭐 3일 회계나 삼정 회계 이런 데다가 또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견적이 안 맞아요. 견적이 안 맞죠. 네. 옛날에 삼정 회계 계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벤처 기업 또 스타트업에 약간 이런 재무적인 거를 좀 아웃소싱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파인더스를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찾아가면 그런 일을 되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선정릉 네.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강소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회계사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전략. 네. 이게 책이 나온 지는 이제 몇 개월 됐는데 2세가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어제 네. 책이 배달이 돼서 네. 바로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예. 존경하는 이재용 회계사님과 금융강국의 꿈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내용이 되게 좋은데 네. 저 뒤에 보면 올해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한 약간 전망을 해놓은 거 있는데 네. 거의 다 맞고 있어요. 그래요? 좀 자화자찬이긴 네. 한데 근데 책도 엄청 두껍네요. 네. 진짜 내용이. 그게 또 제 혼자 쓴 책이 아니고 네. 책 제목처럼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거든요. 네. 고수들을 모아서. 여러 고수분들이 이 자리에 박세익과 식사합시다를 음. 하면서 대담을 나누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년 시장을 한번 복기도 해보고 올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고수들의 대응 전략들이 나와 있는 책이라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하실 때 네. 복습 많이 하셨죠? 그럼요. 네. 네. 또 회계사 하시려면 여러 번 봐야죠, 책을. 여러 번 네. 봐야 되듯이 우리가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도 지난 시장을 복기를 해보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그쵸. 맞든 틀리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시험 문제 네. 복귀할 때 맞은 문제만 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틀린 문제를 다시 복귀해봐야 음. 실력이 늘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쓴 책이니까 네. 한번 참고를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재용 회계사님이 네. 우리 박사이과 차 한잔 합시다에 나온 첫 번째 회계사님이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회계를 싫어하니까 아, 네. 따분할까봐. 아, 예, 또 영광입니다. 네. 근데 이재용 회계사님 방송을 보면 네. 아니, 너무 재밌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약간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 표정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약간 네. 저는 약간 본능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아, 최대한 이제 좀 쉽게 설명해야지라는 측면으로 예시 많이 들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 좀 이렇게 스토리 위주로 좀 재무제표를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기습 질문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래 그 실력자들은 어려운 질문을 되게 쉽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네, 지금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기업이 하나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 아, 네, 어렵죠. 네. 그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음. 다른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네. 순수 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인데 네. 이 하이닉스가 왜 어렵냐면 저희 업계에서 정말 주식으로 한 몇백억 버신 분이 저한테 한 5년 전에 했던 얘기가 나 하이닉스 투자해가지고 220전 218패 2무 그냥 한 번도 하이닉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제 돈을 버셨는데 네. 그 정도로 어려운 회사인데 2009년 이후 2023년 올해까지요. 네. 혹시 15년 동안 하이닉스가 몇 번 빠졌는지 아세요? 한 두세 번? 오, 네. 어휴, 네. 하이닉스 투자하세요? 아니요. 그래도 이제 반도체 경기는 그래도 같이 이제 보다 보니까 어. 사이클이 이제 한 3, 4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3, 4년에 사이클이 도니까 빠질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두세 번일 수가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는 4번 빠졌는데요. 뭐 30% 이상 빠진 거는 2번이고요. 2011년 같은 경우는 이제 8% 정도밖에 안 빠지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아니 하이닉스로 왜 돈을 못 벌었지? 뭐 옛날 생각할 것 없이 당장 지금 최근에도 보면 하이닉스가 자금 조달이 지금 시급하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교환사채 발행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무서워서 사실 투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저는 마켓 전체적으로는 보면 주식은 무조건 무서울 때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기업이 재무 상태가 안 좋을 때 사실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저도 꺼리거든요. 네. SK 이노베이션도 유상증자 이번에 발표했더라고요. 네. 이런 저런 거 보면 일단 SK 하이닉스는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좀 불안하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도 봤을 때도 이제 차입금, 특히 사채 발행을 하면서 차입금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조요? 네. 20조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의 부채 규모가 잘 나갔던 시절, 예를 들면 한 2021년쯤에 당기 순이익이 한 10조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거의 이제 잘 나갔을 때 한 해 수익의 거의 한 2배 이상의 차입금을 들고 있어요. 와. 근데 지금 최근에 2023년에 반도교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적자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과연 저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SK그룹 전체적으로 아예 괜찮아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 이러면 되는데 사실 SK텔레콤이라는 엄청난 캐시카우가 있긴 하죠. 네. 네. 실제로 SK하이닉스를 인수한 것도 SK텔레콤이었고 그죠? 네. 네, 그래서 뭐 SK그룹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뭐 당장 망할 거냐 이건 아닌데. 그렇죠. 네. 네, 그건 아닌데 네. 올해만 하이닉스의 예상 손실이 8조. 8조. 이러다 보니까 야 8조. 아까 뭐 차입금 뭐 20조니까 20조 거기서 플러스로 하면은 30조 이상 빚을 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갔는데 네. 지금 7만 원에서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한 12만 원까지 올라 있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주식 투자하는 게 그래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2만 2천 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폭의 손실이 난 적이 최근에는 없었잖아요. 한 10년 동안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반도체 경기는 뭐 들락날락 하긴 했지만 아예 이제 지금만큼 갑자기 이제 떨어진 적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가 하이닉스의 뭐 영업이익이 전년 2018년도에 비해서 뭐 한 86% 급감했다. 네. 예, 18년이 워낙 좋았죠. 18년이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20조 7천억 나다가 네. 그 다음 해 2조 7천억 이러니까 네. 그래도 이익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니 8조? 그런데 그 손실이 나는 걸 이제 한번 뜯어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많이 됐던 게 바로 재고였잖아요. 네. 저희가 이래 좀 공부를 해봤더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재고가 뭐 50조 뭐 이러는데 그 재고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그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이 꼭 주식 투자할 때 꼭 체크해 보세요. 아, 그럼요. 이제 물론 모든 회사를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산이 중요한 기업 같은 게 반드시 재고를 봐야 되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하이닉스처럼 이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365일 연속 공정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계속 매일매일 생산을 해야지 공장을 멈추는 순간 이제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다 보니까 계속 돌려야 돼요. 근데 계속 돌리면 그것들이 이제 쭉쭉쭉쭉 팔려야 이제 예. 이익이 될 텐데 생산해서 이제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자꾸 안 나가서 그게 원래는 뭐 3개월치 있었는데 뭐 6개월치네 7개월치네 이렇게 자꾸 쌓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계속 재고가 생산이 되는데 여기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이걸 비우기 위해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비우지 않으면 공장을 멈춰야 되고 공장을 멈추는 순간 이런 기업들은 엄청난 적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네. 많이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은 시설 투자 비용이 재고의 원가에 묻어서 싸게 들어가는데 네. 공장을 멈추는 순간 그 시설 투자 비용이라는 감가상각비라는 이름이 그 재고의 원가의 엄청난 비중으로 이제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네. 여기는 계속 돌려야 돼요. 아. 공장은 멈추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쌓이니까 그런 부분 너무 많이 쌓였네. 그러면은 미래에는 여기 적자 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도 보면 한 1Q가 3조 2천억 정도 손실 나왔고 그죠? 네. 2Q가 한 2조 8천억인가 네. 나오면서 7조 매출에 한 3조 손실이니까 네. 아니 그러면 원가는 10조인데 네. 원가 10조인데 그걸 7조에 판 거잖아요.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네. 근데 그 말인즉슨 이 회사는 그만큼 공장을 멈출 수 없는 기업이다. 어쩔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반에서 한 번씩 지진이 발생하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 지진 발생해서 이 대만의 공장이 일주일 동안 가동을 못했다. 네. 이러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365일 계속 이렇게 네. 포항제철에서 고로에 불이 안 꺼지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거기 멈추면 큰일 나는 것처럼 반도체도 비슷한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재무제표의 상에 네. 뭐 재무 비율 뭐 네.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고정비에 네.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많이 만들어야 이 고정비가 떨어진다. 네. 그게 소위 말해서 영업 레버리지인가요? 영업 레버리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비 절감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고정비 절감 효과.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게요. 네, 결국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흔히 말해서 이제 덩어리 규모 장치 산업을 하는 분들은 결국 그 똑같은 공장을 돌려서 얼마나 많은 양을 생산하냐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도 한 해 투자하는 자금이 네. 작년에도 뭐 30조, 50조? 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더라고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에 뒤처질 게 뻔하니까 네. 계속 이제 부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30조, 50조 이렇게 때려부으면서 나가니까 신규로 반도체로 좀 해보겠다 하는 기업이 감히 들어오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만 해도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뭐 메모리 반도체 해봐야 대표적으로 3개밖에 없잖아요. 네. 하이닉스랑 뭐 하면은. 근데 그 말인즉슨 너무 점점 투자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애지간해서는 엄두가 안 나는 뭐 이건 10조, 20조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네. 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고착화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과점화돼 있는데 엄청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진입 장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모바일이 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에 이제 모바일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통신도 있고 가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는 BOE가 애플의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서 이번에 애플에다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량 뭐 납품한다. 아이폰 15에 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최근에 또 중국에서 메이트 60이라고 네. 화웨이 폰이 지금 완전히 엄청난 돌풍이더라고요. 네. 예, 저희 회사에 중국 직원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중국 직원의 어머님도 이번에 화웨이 폰으로 바꾸신다고. 그래서 그전에는 뭐 썼는데 했더니 그전에도 화웨이 폰 쓰잖아요. 네. 그래서 화웨이 폰이 2020년 5월 달에 트럼프의 제재가 들어갔을 때 2019년도에 뭐 중국에서 네. 1등이었고 그때 한 1억 8천만 대 네. 정도 팔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제재 때문에 네. 한 2천만 대, 3천만 대 수준까지 확 떨어지고 네. 그 반사 이익을 샤오미, 오포, 비보, 애플까지 나눠 네. 나눠 가졌는데 이번에 메이트 60의 돌풍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갔던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이런 자금적인 부담이 있지만 중국에서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막대한 재고가 생겼던 게 모바일 쪽으로 DRAM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죠. 엄청난 재고가 쌓였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한테 올해하고 내년에 중국에서의 화웨이의 다시 부활이 기회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한테는 삼성전자 핸드폰이 네. 그나마 안 팔리는데 네. 더 안 팔릴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좀 염려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이제 20대들, 10대들 보면 삼성폰 쓰는 친구가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진짜 없어요. 그런 네. 요즘에 거의 고등학교 한 반에 뭐 한 명 있대나 갤럭시 네. 쓰는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도 이게 삼성은 이 핸드폰을 이제 점점 이제 다운시키고 다른 거를 좀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꺼려지는 건 사실이죠. 네. 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닉스한테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그동안에 작년에 주가가 왜 그렇게 빠지고 재고 손실이 왜 그렇게 많이 크게 났을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에서 핸드폰이 안 팔렸던 건데 네. 예, 아무튼 지금 3년 만에 막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그러습니다. 네. 뭐 그런 모바일 측면에서의 이슈가 분명히 굉장히 클 것 같긴 한데요. 결국 메모리라는 게 모바일에서도 쓰지만 PC에서도 쓰고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서버잖아요. 네. 특히 서버 수요는 앞으로도 뭐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줄어들 일은 없거든요. 그러네요. 왜냐면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AI로 굉장히 다변하게 바뀌어 나가고 네. 있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그냥 이제 지역에 있는 서버가 아니라 다 클라우드로 올려놓고 전 세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통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면 결국 클라우드 산업은 계속 발전할 거고 서버 수요는 늘어나고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AI로 촉발되는 어떤 데이터 연산 능력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점점 커지는 거 보면 길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이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이닉스를 볼 때마다 언제가 바닥일까? 그러니까 언젠가 가긴 갈 건데 네. 그러니까 망하지만 않으면 갈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바닥을 너무 노리시다가 네. 일단 지금은 놓치죠. 네, 버스를 항상 놓치는 게 회계사들입니다. 보통 코로나 때도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빅세븐이라는 주식이 처음에 시장을 주도했을 때 그 네. 빅세븐이 보면 뭐 반도체 B가 아니라 네. 배터리, 바이오, 네. 예, 성장주 인터넷 위주로 갔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2020년 10월 말부터 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그러면서 11월, 12월, 1월까지 삼성전자 뭐 96,800원 갔을 네. 때 석 달 만에 그냥 70%, 80%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저도 5만 원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눈 떠보니까 9만 원이더라고요.
놓쳤죠. 삼성전자를. 네, 삼성전자는 뭐 잘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표주니까 항상 보긴 보잖아요. 예. 첫 페이지 항상 뜨니까 놓쳤더라고요. 예. 네, 그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주주가 한때 600만 명을 넘었고 국민 주식. 요즘은 삼성전자 많이 또 파시기도 해서 네. 지금은 500만 명대로 내렸었다고 하는데 동료분들이나 네. 주변의 회계사 분들이나 또 제 주변의 이 자산가 분들도 보면 거의 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주변에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많이 가지고 계시죠. 보통 네. 이제 9층이 있어요, 8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지만 많이들 확실히 많이 가지고 계시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로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은 망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매출이랑 이익이 그런 기업을 사면 설사 고점에 9층의 펜트하우스에서 물렸더라도 네. 한 3년 기다리면 다시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부자들은 자산가들은 그걸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들 사셨구나. 결국 주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죠. 삼성은 절대 안 망할 기업인 거 거의 뭐 근십년 내에 안 망할 기업인 거 확실하고 현금 많이 들고 있고 네.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다 보니까 어느 하나 터지면 결국은 이제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좋은 면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재용 회계사님은 네. 회계사로서 나쁜 점을 네,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 나쁜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되게 모바일 시장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잖아요. 네. 왜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니까 핸드폰 떠오르지. 핸드폰을 쓰니까 모바일 반도체를 써서 하지만 모바일은 점점 전문되고 그 다음 모멘텀을 뭘로 가져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 AI, 특히 엔비디아부터 시작되는 어떤 AI 혁명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시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바일 그리고 반도체의 쌍끌이었다면 네. 반도체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간다고 보면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양발로 걷다가 요즘에 이렇게 한 발로 걷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에서도 항상 이제 수년 전부터 강조해왔던 게 우린 파운드리 하겠다.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CPU, 뭐 그래픽 카드 만드는 어떤 모든 반도체를 우리가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TSMC랑 격차 벌어지는 거 보고 그리고 예전에 엔비디아도 삼성에 맡긴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떠났단 말이죠. 네. 이거는 약간 파운드리 쪽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파운드리가 정상화돼서 정말로 TSMC의 점유율을 갉아먹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뭐 애플이 됐든 엔비디아 됐든 AMD가 됐든 빅클라이언트를 뺏어올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동안은 계속 외발로 그냥 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네요. 옛날 삼성 이미지 하면 정말 두 발로 다들 걸어가는데 네. 삼성은 새벽부터 그렇죠. 밤늦게까지 점프하죠. 네, 계속 뛰면서 네. 와, 삼성 하면 굉장히 성실하고 그죠? 패스트 팔로잉 전략에 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생산 능력 세계 최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의 원가가 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한 발로 막 힘들게 뛰어가는 힘들게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받습니다. 저랑 축구하는 그 삼성전자 다니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퇴실할 때 불 끄고 가고 뭐 이런 것도. 요즘에 비상경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완전 비상경영. 네. 네, 거기다가 야근 이런 네. 거, 좀 아예 못하게 하고. 비용 나간다. 비용 나가는 것 때문에 네. 엄청나게 비용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그렇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근데 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20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9만 원 갔을 때는 파운드리랑 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가 엄청 있었는데 컸죠. 네. 근데 파운드리가 작년 연말 기준인가 보면 오히려 TSMC가 60%, 네. 삼성전자가 뭐 9. 몇 %,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네. 최근에 EQ 말 기준으로 전자가 한 11% 올라오고 TSMC가 좀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구나. 삼성이면 저는 사실 삼성인데 삼성이면 다 하지. 이때까지 삼성이 한다고 해서 못한 게 있냐. 특히 생산 쪽에서는. 그러니까요. 생산 쪽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네. 삼성이 한다고 해서 못한 거 있긴 합니다. 자동차 옛날에 그렇죠. 있긴 한데 네. 삼성전자가
한다고 하면 사실 다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는 뭐 게이트 올라운드 기술로 3나노 기술로 TSMC한테 도전장을 내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하니까 한번 뭐 기대를 해봐야죠. 그렇죠. 그쵸 하면서도 네. 나는 투자한다 안 한다. 좀 좋은 시그널이 보이면 좀 오래 지켜보겠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네. 삼성이 여러 가지 참 최고의 그 회사답게 음. 초월형 기업으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죠? 그쵸. 예,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네. 예,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하셨던 모바일은 저도 걱정이에요. 네.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 폴더라는 걸 음. 아직 애플이 하지 않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 폴더가 벌써 나온 지 지금 벌써 5년 5니까 됐잖아요. 5년 됐잖아요. 예. 5년이 됐는데 여전히 침투율이 낮아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생각보다 이 시장에 삼성이 제일 먼저 기술적인 혁신을 냈지만 안 따라오네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네. 애들은 왜 아이폰으로 그러니까요.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폴드를 한 100만 원에 팔 수 있을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결국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핸드폰은 남들 다 있는데 굳이 내가 200만 원 넘게 줘야 되나? 사과 마크가 있으면 사겠는데 사과 마크 없는 걸 내가 200만 원 줘야 되나?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것도 사과도 이제 한번 깨문. 네, 깨문 사과 있으면 내가 200 주겠는데. 되는데. 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 카카오 게임즈도 처음에 한 거의 12만 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다시 공모가 근처더라고요. 그렇죠. 이 결국은 게임은 개발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들 수 있다. 메타버스 세상이 됐을 때 가장 메타버스 세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게임 회사다. 네. 그 당시에는 제가 게임을 하루에 12시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 헷갈려. 내 현실에 살고 있는지 저는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